예, 안녕하세요. 오경항공센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2시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국오경항공센터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말씀 얼굴 안 익은 분도 계시고 또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시작할 거고요.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김항석 교수님이 이제 진행을 해주실 겁니다. 작년에 이어서 또 수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좋은 컨퍼런스로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저 홍콩 때문에 인사를 드렸었는데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 컨퍼런스 진행을 맡게 된 한국교통대학교의 김항석 교수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우리 조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에 제가 좀 진행을 처음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보시니까 좀 일반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사인 전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늘 신청하신 분들 보니까 저기 업체에 계신 분들 또 전문가들 많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 컨퍼런스는 5개 광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래 광고 기법에 대한 화두를 매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올해의 주제는 여러분들 주시다시피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매장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본 행사는 여기도 보고 있습니다만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5개광고센터가 주최하고 그 다음에 그 팝사인이 주관해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컨퍼런스 시작에 앞서서 주최기관인 한국5개광고센터 김현 센터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안녕하십니까. 오경항공센터의 김현입니다. 2015년 디지털 사이니지 마케팅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특히 이 행사를 맡아서 주관해 주시는 팝사인의 이경주 대표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김항석 교수님, 그리고 또 인천가톨릭대학교의 신일기 교수님, 오이지 소프트의 지승훈 대표님, 또 사운드랩 정동란 대표님, 글랜스 TV 박성조 대표님, 딜루션의 장우석 대표님 등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디지털 사이니지의 새로운 흐름과 지식을 공유하는 이런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이 컨퍼런스는 이제 5회째로서 디지털 사이니지가 매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전문가 여러분들 모시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잇는 온투오프 비즈니스를 통한 매장 사이니지 활성화 솔루션이 소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컨퍼런스가 구매를 커뮤니케이션하는 주제로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쇼퍼 마케팅과 공감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탐구했다면 올해는 매장 내 디지털 사이니지를 좀 더 깊이 살펴면서 관련 솔루션을 공유하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국내 최대 사인 디스플레이 전시회인 코사인 2015와 동시에 개최됨으로써 전시회와 컨퍼런스의 연계성을 살렸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 디지털 사이니지에 관한 전반적인 기술의 흐름과 그다음에 마케팅에서의 미디어로서의 사용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러한 것들이 앞으로 이제 법제화를 통해서 보다 활성화되고 일반에게도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오경항공센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한국오경항공센터는 오경항공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고요. 오늘 컨퍼런스가 아주 뜻깊은 지식 공유와 소통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여기 참석해 주신 네이밍과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김현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주셨습니다. 본 행사에 들어가기 전에 콩콩 앱은 다 다운로드를 받으셨나요?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진행 담당이 아마 도와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들어가서 보고 있는데요. 올해 행사에 전체 키워드가 뭔지 한번 찾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키워드가 명소화, 그 다음에 관광특구, 안면인식, 그 다음에 오토, 옴니채널, 홀로그램, 이렇게 해서 아마 내용이 이 컨퍼런스의 내용이 두 세션으로 나눠서 프로그램이 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지금 시간이 2시 8분인데요. 거의 시간에 맞춰서 지금 컨퍼런스 개국 인사까지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연사분들께서는 시간이 30분입니다. 30분인데 이게 예년 같으면 25분 정도 발표하시고 한 5분 정도 Q&A 하는 시간을 했는데 이번에는 콩콩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콩콩 안에서 질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아마 질문이 이렇게 뜰 겁니다. 뜨게 되면 연사분께서는 진행간에 그 질문을 잠깐 모시고 설명하시면서 피드백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질문을 이렇게 받으셔서 하셔도 좋고 나는 진짜 손 들고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체 세션이 끝나고 나서 잠깐 제가 Q&A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그때 손을 들고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니다라고 봤을 때 다 사이니지에 종사하시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로어에서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다른 또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어렵게 모셨으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Q&A가 아주 적극적으로 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준비되시죠? 예, 세션 첫 번째 세션에 대한 부분의 강의는 디지털 5개 강과 명소화라는 제목으로 인천 카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인천 가톨릭대학교 신일기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디지털 5개 강과 명소화라는 차원으로 조금 색다르게 좀 접근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처음 하는 부분이고 기조발언 발제 굉장히 좋게 해주셨지만 기조발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이면서 조금 5개 강과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근데 제가 한 5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라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하고 조금 다르게 내용 구성이 되어 있어서 발표에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소비자 관여의 희소성 시대, 그리고 현실이 미디어가 되는 시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디스플레이 이야기들을 참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한 개념을 5개 광고 분야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잘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온통 이제 하드웨어 중심의 디스플레이 얘기들만 있을 뿐 5개 광고 산업에서 과연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로 좀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좀 생뚱맞을 수 있습니다만 워크맨 효과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신문방송학과에서 많이들 하는데 워크맨 효과라는 게 제가 제 연령이 대충 나오는데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처음 워크맨을 만져봤습니다. 근데 이제 신세계였죠. 귀에다 헤드셋을 끼고 어디를 가도 음악을 제가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MP3가 됐고 스마트폰이 그 자리를 대처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도시극장화라는 얘기로 워크맨 효과를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즉슨 이미 한 30, 40년 전부터
독립적인 컨텐츠 소비. 그러니까 현실의 이도가 있지만 내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압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영화 장면, 추억을 좀 되새기실 겸 소피마루소 방안을 마셔서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워크맨 효과를 아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케이스죠. 처음 항상 이런 게 좀 있죠. 좀 잠시만요. 매크롭지가 못하네요. 그 워크맨 효과의 극명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어떤 상황이 돌아도 내가 관심 있는 하나에 집중하는 현상을 좀 보셨거든요. 근데 이게 한 3, 40년대부터 사실 시작이 됐던 일입니다. 근데 스마트폰을 이제 얻게 되죠. 새로운 디스플레이고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 있고 내가 방송도 할 수 있고 수용자도 될 수 있는 형태의 완벽한 독립적 디스플레이 미디어를 통해서 현실이 미디어가 되는 시도가 되고 그동안 대중미디어가 공략했던 틈새, 삶의 틈새에 관여를 공략을 했는데 이게 희소해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스마트 모바일 미디어가 보면 카테고리별로 2012년입니다. 지금은 더 굉장히 세분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스마트폰으로 대체되는 형태들로 좀 변화하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사실 틈이 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잉여 형태로 돌아다녔던 관여를 공략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SNS라는 미디어를 만나면서 사람들이 체험 형태로 많이 진화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중매체에 매개물이 없어도 발언자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스미디어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탐험자가 돼서 적극적 형태로 미디어를 소비하게 되고, 그러니까 관여를 다 써버리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얻고 즐기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다시 확산되는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이 적정 대의 미디어가 더 강화되니까 매스미디어는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우경보도 자꾸 전방으로 밀리는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체계적으로는 이미 이 흐름 자체는 거슬 수 없는 흐름이 된 거죠. 그리고 또 SNS가 어떤 공간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답을 제가 말씀을 다 드리면 SNS는 경쟁과 경의의 공간입니다. 이제 경의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남이 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사람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경쟁의 공간은 남이 했던 것보다 내가 더 잘하는, 그러니까 뭐 어떤 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맛집 탐방하듯이 따라다니고, 그리고 또 내가 방송도 하고요. 근데 또 친구들하고 대화도 하는 공간입니다. 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결과에 공평한데 SNS는 사실 결과만 있습니다. 과정은 없고요. 내가 맛집에 갔다, 혹은 무엇을 샀다, 뭐 이런 거죠. 과정에 대한 논의는 없고 결과에 대한 논의로 경쟁이 돌아다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가 되냐면, 정리하면 나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거나 혹은 과시라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고 결과물만 있다 보니까 이 공간들은 인터테인먼트적이든 교육적이든 심리적이든 현실 도피적인 부분이든 보통 그 여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현실 도피에 가깝고, 심리적이나 교육적인 건 영화, 예술적인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이 가깝고,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 교육적인 성격을 다 띄고 있는데 체험적인 측면이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엔 체험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이 아주 오래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벌써 디지털 노마드족이 있는데,
디미털 노마드족의 특징은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내가 재미있게 즐겼더라 하더라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른 것들을 탐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으로 통해서 더 이제 이런 디지털 노마드족이 더 확산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은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는 데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5개 광고의 부분들에서 우리가 희소화해진 소비자의 관여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에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지하철, 버스는 일반적으로 단순 노출 공개가 맞겠다. 그리고 극장이나 놀이공원, 쇼핑 공간은 일반적으로 인터랙티브 공개가 적합하다. 뭐 이런 것들은 일단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소용자의 사용자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사실 이건 부분적인 지식이에요. 사실 이게 정말 이게 답이냐라고 물어보면 정말 어려운 얘기. 그때그때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용자 사항에 대한 맥락이라는 부분들까지 접근을 한 게 현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의 방향은 조금 저는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단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어떤 모니터 시장이 정체가 되니까 디스플레이의 어떤 수급을 풀기 위한 형태로 접근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과거의 아날로그적인 공개 매체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삼성 스마트 사이니지나 거기 업계에서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구태연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업주를 공략하는 차원으로 전략이 바뀌어 있죠. 그리고 이거는 좀 더 대형 업주를 공략해서 대형 쇼핑몰이라든지 대형 어떤 소매 리테일 샵들을 공략하는 형태들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들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상당 부분 많은 POP와 벌금을 물면서라도 하는 집단들을 디지털 창문형 이용 광고물로 가는 부분들의 디지털 광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와서는 그 해외 같은 경우는 그 소매 점포들부터 디지털 사이니지를 적용하는 형태들 그리고 네트워킹의 사업의 부분들이 이제 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삼성 SDS가 전통시장을 공략하겠다고 하는데 이 속뜻은 뭐냐면 전통시장부터 공략해서 전체 소매점으로 디지털 그 LCD 판넬을 판매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게 순수한 어떤 공익적 차원은 전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뭐 가까이 있는 잠실에 있는 그 어디입니까? 네, 잠실에 여기 좀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지금 송파의 마천중앙시장하고 풍남시장에 설치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컨텐츠가 굉장히 좀 조악하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만 이러한 형태들로 시장을 공략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우경화 매체라는 것들이 이런 형태의 상이 나오지 않겠나라는 결론은 나옵니다. 네트워크로 다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이것도 그 광고주 입장에서는 하나의 좋은 집약적인 매체로 해서 시간별로 공략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흐름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그림은 완전히 하드웨어 베이스로 갈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단순히 이제 하드웨어적인 차원이 아니라 저는 명소화를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명소화에 대한 접근을 할 때 공간과 장소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집니다. 공간은 재밌는 게 그 언어적인 그 어원이 다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장소가 되면서부터 뜻이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왜냐하면 장소는 목적 부여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든 어떤 그 고유한 의미에 의해서든 장소는 여러 가지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장소라는 개념에서 뭐 플레이스, 스팟, 뭐 사이트, 뭐 이런 개념, 포지션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면 그걸 명소라고 규정을 하는데요. 명소라는 부분에서도 정의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사실 명소의 정의는 자연, 풍광 이런 거였어요. 근데 해외에서 이제 외국의 명소라는 개념은 사람을 끌어다니는 어트랙션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다 명소의 하나의 요소들로 받아들여서 품어갑니다. 그래서 명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걸 한참 설명하면 좀 너무 추상적이어서 그냥 예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냥 그 상상력을 좀 필요로 하는 건데요. 그냥 내가 깨끗한 하나의 그 빈 방에 책상이 있고 거기 덩그러니 앉아져 있는데 이런 카드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거를 펼쳐보니까 이런 형태들, 일본 제품인데 저 이런 거 참 좋아합니다만 이런 경험을 하게 돼요. 만약에 내가 혼자 있고 내가 저 카드를 받았을 때 폈었을 때 이 카드를 펼쳐서 들었을 때 이렇게 링크 하나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 팝업에서 작년에 뭐 베스트셀러도 되고 뭐 그랬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네, 여기까지 보시면 뭔가 정서적인 차원을 건드린다는 거죠. 방금 보여드린 것도 뭔가 정서적인 차원을 내려주시고 정서적인 차원을 공략을 한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셨던 나무나 강아지를 보게 돼서 생각에 빠져드는 건 정서적 공간을 채우게 되고 이것은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창조적 유해 행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를 추구하는 거죠. 한시도 가만히 못 있는. 재미를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런 보시면 경기단길이라든지 서촌이나 북촌 가로수길을 들여다보세요. 여기 보시면 장소성이 생기고 여기가 놀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SNS상에서 개인 미어들이 막 방송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상권이 들어옵니다. 물론 상권이 그 지역의 정서를 밀어내가지고 원래 그 놀이터랑 장소성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일반적으로 이 패턴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하나 이번에 이거를 좀 상업적으로 좀 도입한 게 이마트몰을 좀 좋은 사례로 좀 뽑는데요. 물론 가보면 별건 없습니다만 분석을 해보면 키덜트들을 위한 공간들을 중심에 배치해내고 몰로 갑니다. 아빠와 아이들을 모으게 되고 이걸 보기 위해서 모이게 되는 이유를 만들게 되면서 장소성을 획득을 하고 놀이터가 되고 상권으로 확대되는 구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우기관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단순하게 소비자의 기초적인 관여들을 단순하게 면을 넓히고 매체수를 넓힌다 한들 그걸 공략하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들의 한재되어 있는 관여를 확대할 수 있는 요소들로 5개월모가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 소비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정서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소비 자체는 정서적인 거고 경험이 기본으로 깔려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광고나 이런 것들을 보게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것들을 경험의 일부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요강문은 단순 노출에 아주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흥미 유발과 정서 공유를 통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영화나 TV와의 어떤 한계점을 뛰어넘는 디지털 5개월보의 가능성을 좀 노릴 수가 있고요. 체험할 수 있는 물리적 형태와 컨텐츠 차원으로 나눠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은 물리적 차원으로만 너무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의 피해 인간적인 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중도라는 사고의 양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집중도를 공략을 하려고 하면 게임이 좋지 않은 게임인데요. 그래서 오히려 인게이지먼트인 관여, 일시적 관심사를 유발을 시켜서 이게 집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말장난 같지만 그냥 우리가 집중을 하는 거는 무조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45분이 되건 15분이 되건 3분이 되건 근데 이 엔게이지먼트로 돼서 내가 놀이로 일부러 받아들일 때는 전혀 다른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격체험 앞으로 500광고의 형태들의 물리적 콘텐츠적인 가속화는 감각체험과 감성, 인재, 행동, 관계체험의 이른바 체험경제 차원으로 좀 전환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들을 좀 명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아름다움과 스타일, 공간적 분위기, 새롭고 흥미로운 콘텐츠, 그리고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행동 유도, 그리고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리적 차원은 뭐 많이들 소개가 되었기 때문에 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이라서 그리고 지금 뭐 공공시설 5개월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엔 기술이 발전하면서 도로의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약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지금 강남역의 미디어폴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문제지 삼는 사람들은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그래서 점점 쾌적화지는데 그러면 쾌적화지고 텅 빈 공간이 되어지는 것을 어떤 컨텐츠를 가져다 놓을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고민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해외에서나 계속 목격되는 새로운 뭐 프랑스라든지 제이시데코가 중심으로 가고 있는 미디어 직접화의 하나의 사례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연구들을 통해서 또 하나의 접견을 했습니다. 뭐냐면 결론은
무엇을 앞으로 보게 할 것인가에서 무엇을 하게 할 것인가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꼭 굉장히 인터랙티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험 공간에 대입분들을 5개월간 대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 사례들이죠. 뭐 이케아가 지하철 부스에 자기 의자들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저렇게 뭐 정교하게 고안된 5개월 공원을 집행한다든지 이런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고요. 이게 일종의 놀이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것이 맞는 방향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례로 이런 거 너무 많이 보셨겠지만 그래서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고요. 바로 다음 거 이건 만화적 상상력을 통한 놀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고 핵심이 아니라 이것을 확산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놀이 문화로서 받아들여서 체험하게 하는 형태들 이런 부분들이 방점입니다.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도입해서 뭐 내용을 많이 넣고 다양하게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의 그 사람들의 맥락에 맞춰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적극적으로 미디어를 소비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노출이 되는 것들을 기대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그 욕구들이 실제로 소비자 안정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최적화된 경험들. 그래서 바로 그것인데 이게 꼭 굉장히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로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케이스가 이런 거죠. 지금은 달이 떠 있습니다만 코엑스 센트럴 플라자 같은 경우에 시오브시죠. 크래시 오브 플랜의 게임 광고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 순회를 할 거거든요.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어떤 TV 광고 CF에 있는 캠페인을 가져와서 5개 광고에 부합되는 그 지역별로 광고를 집행하는 형태들. 그리고 뭐 이거는 좀 핸드폰 오셨으니 불법 광고물로 좀 되는데 경찰이 하고 있어서 애매한 거지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린이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전시하는 부분들도 이런 것들이 방점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좀 벗어나서 컨텐츠적인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소비자 패러다임을 맞춰줘야지만 하드웨어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많은 사례들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D TV라든지 VR 같은 경우 굉장히 보랏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지만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 컨텐츠가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어려웠던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다시 맞게 될 거거든요. 생각보다 5개월 시장 성장률이 그렇게 파급적으로 늘 것이냐 그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소프트웨어가 소비자의 맥락과 콘텐츠 효과 분석을 같이 이끌어 갔을 때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등장을 하고 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견인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그 미디어 산업에서 변방으로 처분됐던 5개 광고 산업이 중심적으로 좀 오기 위해서는 법규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광고 기술이나 안전, 거래, 제작 운영 효과 측정의 표준화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아까 오경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관과 조율이 돼서 진흥 전략이 제대로 좀 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보시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광고 자유 표시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그 안에 발제 자료집에 잘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어떻게 선정이 되고 어떻게 평가가 되어지고 뭐 이런 내용들은 잘 되어 있고 어떻게 추진이 되었는지 해외 케이스들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뭐 영국 같은 경우에 전방식, 뉴욕 타임스 같은 경우에 선방식으로 진행된 내용들은 담아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앞에 걸 빨리 보낸 이유가 던타스 스퀘어 같은 경우도 캐나다가 자연경관으로 장사 잘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10년 전부터 이제는 안 되겠다 해서 상업 중심지에다가 명소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던타스 스퀘어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일종의 광고 특구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에서 소개됐던 거를 좀 보여드리면 이건 그냥 아니야. 배경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잡으면 그 선물을 주세요. 선물? 그대로. 저걸 안에서 잡네, 애가. 그래서 이게 쪽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썩 좋은 베타 버전이라고 보입니다. 한 10년 정도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 지역에 집중해서 하는 형태들. 그래서 타임스퀘어하고 또 피카디리 서커스랑은 좀 상이한 형태의 접근 전략으로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가 왜 자유표시교육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냐면 새로운 기술 도입의 운영의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제나 규제에서 막혀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법제가 미국하고 달라서 저질러보고 법이 뒤에 따라오는 개념이 아니라 법이 틀어막고 법이 인정하면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신매체들이 도입이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입의 장, 그리고 광고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베타 버전의 체험, 경연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안전성 극대화의 장이고 모방과 개선을 통한 창조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전한 경쟁이 되겠잖아요. 어떤 더 눈에 띄는 광고물이 나오면 더 좋은 광고물들을 개선해서 내야 되고 하는 구조가 나와지기 때문에 여기 뭐 그림에 나오는 2012년도에 뭐 2,800만 달러 수익이 났다. 이거는 굉장히 부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신도시나 신상업 지역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500만 고물에 대한 솔루션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체의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는 거고 이 커지는 시장을 계속 놓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 자유표식이 된다고 한다면 영동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함으로써 광고산업 자체를 굉장히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공공시설 광고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다양하게 접목할 수 있는 확대 방안들이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은 행자부에서 별로 안 오셨는데 오늘이 딱 그 법률 개정 1년째 되는 날입니다. 작년 10월 15일 날 법이 이제 올라갔는데 올해 딱 오늘 1년째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법이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 요새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5개 광고물, 디지털 5개 광고물법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고 자유표시구역법도 있고 5개 광고 발전, 산업발전기금이라는 것도 같이 묶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그 수건 사업을 모두 이루고 있다. 법제화까지는 진행을 했는데 통과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만 4조 원의 시장을 가지고 있고 이창구라든지 산자부 교육부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R&D는 수천억 원을 지금 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것을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500광고거든요. 근데 500광고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인 부분들로 막히다 보니까 불법 광고물 그리고 상용화 원천 공세, 해외 판로 이런 부분 결국엔 국가 경쟁력을 상실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걸림돌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신속하게 어떤 산업계에서도 좀 의중이 좀 자중이 모이고 정보 언론 학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서 이 법령이 통과되고 이것이 전체 시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결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 이후에 지금 발표하는 발표 주제들도 사실은 결국엔 목광법이나 이런 부분에 다 물려서 진행이 어려워요. 사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진행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 노력을 경주해야 되고 그 5개 광고가 모처럼 디지털을 만나서 앞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다른 산업 진영의 논리나 다른 어떤 저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밀려서 산업 자체가 도태되는 일 없도록 그 고민과 그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를 아주 시간에 딱 맞춰서 해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콩콩의 질문이 여러분들 좀 입력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디스플레이가 됩니까? 한번 새롭게 또 이렇게 세미나 솔루션을 한번 적용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온 게 없네요. 예. 여러분들 그 콩콩 들어가서 듣는 그 중간에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이걸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사이니지에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렇게 종사를 좀 해왔습니다. 삼성전자의 근무도 제가 직접 사업 기획장도 해봤고 또 학교에 와서 직접 이렇게 협회나 포럼 활동도 또 관련 부처하고 일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교수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 그 장표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당히 시사하는 거가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좀 이렇게 우리가 이 세미나장에서 이렇게 발표로 끝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작년 올해 뭔가 우리가 이제 그 5개 광고 학회라든지 이런 데 발표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그 교수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조금 좀 이렇게 법제도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업데이트가 되는 사항들이 좀 있을까요? 에 대한 부분. 네, 지분이 없을 줄 알고 편하게 내려가려고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법제가 사실 좀 많이 힘을 모으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교과서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참 걱정인데 부처에서는 지금 정보법안이기 때문에 지금 자존심을 걸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지금 센터랑 좀 계속 밀접하게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 플랜 B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당장 디지털 법 같은 경우는 시행령을 정강류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1980년대 88루피가 앞두고 그 네온 사인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그 출연이. 그래서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나 사업하시는 산업계에서도 이게 이리가 얼면 코걸이 귀걸이 되듯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들을 디지털 소재를 시행령에다 노리는 플랜 B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관련 관계부처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가 다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올해 법령이 통과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만약에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시행령 개정으로라도 사업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혹시 그 플로어에 한 분 정도 질문을 한번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이 관련되는 사항에서 뭐 산업계에 계시고 또 일부 또 연구기관도 계시고 하실 텐데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이 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전체 안에 내용 중에 없으신가요? 예, 없으신 것 같네요. 좀. 예. 그러면 이제 콩콩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여러분들 좀 참여를 좀 해주셔서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그 첫 발표 해주신 우리 실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